이번 졸업 수학여행은 서울로 갑니다. 스위스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7일 후 그들의 인스타그램은 한국 사진으로 도배됐고 단체 톡방 분위기는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나도 가고 싶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나입니다. 스위스 바젤 김나지움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 학생이에요. 오늘 아침 교실에서 벌어진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슈미트 선생님이 교실 앞에 서시더니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번 졸업 수학여행은 서울로 갑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옆자리 친구한테 속삭였어요. 헐, 서울이 어디야? 토마스가 찡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 진짜 거기 가야 해? 율리아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왜 갑자기 아시아예요? 작년에는 이탈리아 갔잖아요. 한국이 요즘 핫하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와요. 파비안이 옆자리 친구한테 귓속말했어요. 김치 냄새 지독할 것 같은데. 정말 7일 동안 뭐 할지 상상도 안 돼요. 레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슈미트 선생님은 우리의 반응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미소를 지으시며 설명을 계속하셨거든요.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스위스에서 아시아까지 가는 긴 비행시간, 낯선 음식, 언어 장벽.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마르쿠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거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국 음식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서양 음식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가 다시 물었어요. 와이파이는 잘 터져요? 인스타그램 못 올리면 어떡해요? 선생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예요. 오히려 여기보다 더 빠를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파비아는 계속 음식이 너무 매울까봐 걱정했고, 레아는 차라리 독일이나 프랑스를 갔으면 좋겠다고 투덜거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돼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면서도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학여행 발표 다음 날부터 우리 반 단체 톡방은 하루 종일 난리였어요. 모든 친구들이 한국 여행에 대한 걱정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니나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계속 걱정하심 유유아시아 처음인데. 토마스도 바로 답장했죠. 거기 와이파이 터지나? 인스타 못 올리면 어떡해? 파비아는 여전히 음식 걱정뿐이었어요. 음식 너무 매우면 진짜 못 먹을 듯. 레아는 아직도 여행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이탈리아나 파리 갔으면. 집에서 짐을 싸면서도 계속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마르쿠스는 스위스 과자를 잔뜩 챙기고 있었거든요. 한국 간식은 입에 안 맞을 것 같아서 가져가는 거라고 하면서요. 저도 엄마와 함께 짐을 정리하는데 엄마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니나야, 거기 날씨는 어떨까? 옷을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서울은 지금 봄이래요. 근데 일교차가 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옷을 다양하게 가져가야겠어요. 음식은 괜찮을까? 너 입맛이 까다로운데. 엄마의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아시아 음식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당연한 반응이긴 했죠. 학교에서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대부분 추측과 걱정이 전부였지만요.
토마스가 핸드폰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한국은 젓가락만 쓴다는데 우리 포크로 먹을 수 있을까? 파비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밥을 맨날 먹는다던데. 빵은 없나? 율리아가 검색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여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정말 많이 먹는다고 나와 있어. 레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7일 동안 뭘 먹고 살지? 마르쿠스가 가방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나는 스위스 초콜릿이랑 비스킷을 엄청 많이 가져갈 거야.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언어 문제였어요. 영어가 통할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기본적인 한국어라도 배워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야. 토마스가 동의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어 기초 영상이라도 봐야겠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한국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건 K-팝과 김치 정도뿐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직접 경험해본 적은 없었죠. 정말 어떤 곳일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많이 다를까?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처음 가보는 아시아 국가니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 호텔까지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친구들과 함께 신기해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벌써 저녁 9시가 되어 있었어요. 긴 비행 시간 때문에 모두 피곤했지만 배는 고팠죠. 파비안이 호텔 복도에서 투덜거렸어요. 밤 9시인데 다 문 닫았네. 뭐 먹지? 저희는 호텔 주변을 둘러보러 나갔는데 정말 대부분의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도 이 시간이면 식당 찾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때 가이드분이 제안하셨어요. 배달 시켜 먹을까요? 토마스가 의아해했어요. 이 시간에도 배달이 되나요? 가이드분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앱을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정말 수백 개의 음식점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치킨, 피자, 중국 음식, 일식, 심지어 디저트까지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있었죠. 이거 진짜예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새벽까지도 주문 가능해요. 새벽까지. 모든 친구들이 동시에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한국은 배달 문화가 정말 발달되어 있거든요. 24시간 배달되는 곳도 많아요. 율리아가 감탄했어요.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우리는 피자를 주문하기로 했어요. 가이드분이 주문을 넣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보통 30분 안에 와요. 30분? 니나가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가게가 있는데도 그렇게 빨라요? 한국 배달은 정말 빨라요. 오토바이로 배달하거든요. 레아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말 30분 만에 올까요? 길도 복잡한데. 그런데 정말로 30분도 안 됐는데 배달 기사분이 호텔 로비로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로비로 내려가서 피자를 받았죠. 헐, 20분 만에 왔어. 마르쿠스가 시계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배달 기사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배달은 정말 빨라요. 늦으면 고객들이 화내거든요. 호텔 방으로 올라가서 피자를 먹으면서 우리는 계속 신기해했어요. 피자 맛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와, 이거 완전 편하네.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파비안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위스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 배달시키기 힘든데 여기는 새벽까지도 된다는 거잖아. 저는 가이드분께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정말 24간 배달되는 곳이 있어요? 네, 특히 치킨집들은 대부분 새벽 2시까지는 배달해줘요. 편의점 도시락도 배달시켜 먹을 수 있고요. 편의점 도시락도요? 율리아가 놀랐어요. 한국은 정말 편리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며칠 있다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배달 앱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음식들이 언제든지 주문 가능했거든요. 이미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밤 시차 적응이 안 되어서 자정쯤 잠이 깼어요.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는지 복도에서 만났죠. 토마스가 하품하며 말했어요. 배고픈데 뭔가 먹을 거 없을까? 마르쿠스가 가방에서 스위스 과자를 꺼냈어요. 이거라도 먹을래? 그런데 레아가 창밖을 보더니 말했어요. 저기 편의점에 불이 켜져 있는데. 호텔 맞은편에 작은 편의점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간판에는 세븐일레븐이라고 써 있었죠. 뭐? 이 시간에도 열려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파비안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설마 밤새도록 여는 건 아니겠지? 가보자고 친구들을 설득해서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진짜 평범한 편의점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음식 코너가 있었고 각종 도시락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죠. 알바생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언제까지 열어요? 니나가 물었어요. 네, 24시간 열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율리아가 감탄했어요. 24시간이라고? 미쳤다.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우리는 편의점 안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물건 종류가 엄청 다양했어요. 과자, 음료수는 기본이고 생활용품, 화장품, 심지어 옷까지 팔고 있었거든요. 토마스가 따뜻한 음식 코너에서 놀라며 말했어요. 여기서 진짜 밥을 해주는 거야? 네, 도시락 데워드릴까요? 알바생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마르쿠스가 컵라면을 들고 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야? 뜨거운 물 넣어서 드시면 돼요. 저기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나와요. 정말 신기했어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간단한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계산할 때 알게 되었어요. 파비안이 택배를 보내고 싶다고 하니까 알바생이 택배 서비스도 해준다고 했어요. 편의점에서 택배까지 보낼 수 있어요? 레아가 놀랐어요. 네, 그리고 공과금 내기, 버스카드 충전, 심지어 콘서트 티켓 예매까지 다 돼요. 콘서트 티켓까지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편의점은 정말 편리해요.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니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스위스에서는 일요일에 빵집도 문 닫는데.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는 언제나 열려 있다니까 정말 편하겠다. 우리는 각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밤늦게 배고플 때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율리아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살겠다. 밤에 갑자기 뭔가 필요해도 바로 살 수 있잖아. 마르쿠스가 컵라면을 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 스위스 과자보다 나을 수도 있겠는데. 파비안도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걱정됐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편의점에서 산 간식들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셋째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시내 관광을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가이드분이 지하철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르쿠스가 핸드폰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얘들아, 여기 와이파이 속도 봐. 우리 집보다 빨라. 정말이야? 토마스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속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와, 진짜 엄청 빠르네. 그리고 공짜예요. 니나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파비안이 감탄했어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빠른 인터넷이 공짜로 된다고?
스위스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오히려 집보다 빠르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는 지하철 시스템 자체에 놀랐어요. 역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나와 있었거든요. 다음 지하철 언제 와? 레아가 물었어요. 스크린을 보니 5분 후 도착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나오네. 율리아가 신기해했어요. 저는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정말 5분 후에 올까요? 보통 이런 건 맞지 않잖아요. 가이드분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한국 지하철은 정시 운행이 생명이에요. 거의 오차가 없어요. 정말로 5분 후 정확히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헐, 스위스 기차보다 정확한데? 토마스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르쿠스가 놀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 기차도 가끔 늦는데 여기는 정말 시간표대로 운행하네.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점들을 계속 발견했어요. 각 역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방송이 나왔고 노선도에도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어요. 파비안이 말했어요. 외국인 배려가 정말 잘 되어 있네. 길 잃을 걱정이 없겠어. 니나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리고 역 사이 간격도 적당해서 좋다.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출구를 찾는 것도 쉬웠어요. 번호로 구분된 출구마다 주요 건물들이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레아가 말했어요. 출구 안내도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헤맬 일이 없겠네. 환승하는 것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표지판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한 번만 경험해보니 바로 익숙해졌죠. 율리아가 감탄했어요.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인데도 길 찾기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 내부의 청결함이었어요. 스위스만큼이나 깨끗했거든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도 정말 깨끗하네.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마르쿠스가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말했어요.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인데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해. 그날 하루 종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서울 곳곳을 다닐 수 있었어요. 정시 운행, 빠른 와이파이, 친절한 안내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파비안이 저녁에 말했어요. 솔직히 스위스 대중교통보다 더 편리한 것 같아. 이런 줄 몰랐네. 넷째 날 아침, 마르쿠스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전날 지하철을 많이 탔던 탓인지 몸살 기운이 있었거든요. 마르쿠스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것 같아. 니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병원 가야겠어. 근데 예약해야 하나? 스위스에서는 미리 예약 안 하면 진료받기 어려운데. 가이드분께 연락드렸더니 바로 오셨어요. 응급실 가면 바로 봐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급실이요? 토마스가 놀랐어요. 그냥 감기 같은데 응급실까지 가야 해요? 한국은 응급실이 아니어도 병원에서 바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입구에 키오스크가 있어서 환자가 직접 증상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가이드분이 도와주셔서 마르쿠스의 증상을 입력했어요. 발열, 두통, 전신무력감을 체크하니까 대기번호 5번, 예상시간 10분이 나왔어요. 10분만 기다리면 돼요? 파비안이 놀라서 물었어요. 스위스에서는 병원 가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10분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레아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짜 10분 만에 진료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10분 후에 마르쿠스 이름이 호명됐어요. 우리 모두 깜짝 놀랐죠.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감기 증상이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 과정도 정말 빨랐어요. 체온 측정, 간단한 진찰, 그리고 처방전 작성까지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율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간호사분이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25,000원이에요. 대충 20프랑 정도. 그게 다예요? 마르쿠스가 어리둥절해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놀랐어요. 스위스에서는 진료비만 몇백 프랑인데 여기서는 20프랑이라니요. 토마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만나기 위해 예약하고 한두 시간 기다리고 비용도 엄청 비싼데 약국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처방전을 주니까 바로 약을 조제해 주는 거예요. 니나가 물었어요. 약값은 얼마나 나와요? 5,000원 정도예요. 약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파비안이 감탄했어요. 진료비랑 약값 합쳐도 3만 원이네.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야. 마르쿠스가 약을 받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 병원을 나오면서 우리는 계속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레아가 말했어요.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고 친절한데 의료 수준은 어떨까?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많은 외국인들이 치료받으러 한국에 오거든요. 율리아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수준이 높다니.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위스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아플 때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겠네. 그날 저녁 마르쿠스는 약을 먹고 금세 좋아졌어요. 한국에서의 첫 병원 경험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섯째 날 저녁, 우리는 강남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가이드분이 한국의 밤 문화를 경험해보라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저녁 10시쯤 호텔에서 나서는데 니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밤에 나가도 안전해요? 바젤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배웠는데. 가이드분이 자신있게 대답하셨어요. 여기는 새벽까지도 안전해요. 특히 강남 같은 곳은 정말 안전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밤늦게 외국에서 돌아다니는 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는데 완전 다른 세상이었어요. 밤 11시인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토마스가 놀라서 말했어요. 여기 봐.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요.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열고 있었어요. 파비안이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봐. 여자애가 혼자 다니고 있어. 정말로 20대 여성이 혼자서 쇼핑백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죠. 아무도 안 건드리네. 마르쿠스가 신기해했어요.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당연하죠. 여기서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CCTV도 많고 치안이 정말 좋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계속 관찰해봤는데 정말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새벽 시간대인데도 말이에요. 레아가 감탄했어요. 스위스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여자를 보기 힘든데 여기는 완전 자연스럽네요. 율리아도 놀라며 말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완전 평화로워. 무서운 사람들이 전혀 안 보여.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서 음료를 주문했어요. 새벽 1시인데도 카페가 문을 열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니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저 시간에도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어. 정말 안전한가 봐. 카페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밤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새벽까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새벽까지요? 토마스가 놀랐어요. 네, 특히 강남이나 홍대 같은 곳은 새벽에도 사람이 많아서 더 안전해요. 파비안이 말했어요. 바젤에서는 밤 10시만 되어도 거리가 조용해지는데 여기는 완전 다른 문화네. 카페를 나와서 거리를 더 걸어봤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밤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마르쿠스가 관찰하며 말했어요. 취한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네.
조용히 집에 가고 있어. 레아도 동의했어요. 술 취한 사람들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 시끄럽게 하거나 남 귀찮게 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은 자정 조금 전이었어요. 마지막 지하철을 타려고 서둘렀죠. 니나가 말했어요. 막차 시간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놀고 있다니. 정말 활기찬 도시구나. 율리아가 감탄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행동하고 있어. 밤늦은 시간인데도 전혀 무섭지 않아. 호텔에 도착해서 우리는 그날 밤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줄 몰랐어. 특히 밤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니. 파비안도 인정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선진 문화가 있는 줄 몰랐거든.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명동의 한 카페에서 모여 앉아 이번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거든요. 토마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한국 생각보다 개쩔었어. 파비안도 바로 동의했죠. 맞아. 모든 게 빠르고 편해. 스위스보다 나은 부분이 진짜 많았어. 레아가 반성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편견 있었나 봐.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율리아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친구들한테 영상 보냈는데 다들 안 믿어. 한국이 이렇게 좋다니까. 마르쿠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스위스도 좋지만 배울 점이 정말 많았어. 특히 편리함이랑 효율성 면에서. 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아시아라고 해서 막연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편했어요. 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24시간 편의점, 30분 배달, 정확한 지하철. 이런 게 일상이라니 부러워. 토마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생각보다 친절했어. 영어 못해도 도와주려고 노력해주고. 파비안도 동의했어요. 병원에서도 식당에서도 외국인한테 정말 배려 많이 해주더라. 레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밤에도 안전하고 여성들이 혼자 다녀도 괜찮고. 이런 사회가 정말 부러워. 율리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무인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미래 도시 같았어. 마르쿠스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스위스 과자 잔뜩 가져왔는데 한국 음식이 더 맛있었어. 편견이었지. 카페를 나와서 마지막 쇼핑을 하러 갔어요. 명동 거리에서 무인 계산대를 이용하면서도 계속 감탄했죠. 니나가 말했어요. 점원 없이도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니.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야. 공항 가는 길에서 학생들은 모두 아쉬워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떠나기 싫다는 표정들이었거든요. 토마스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짜 다시 오고 싶어. 이번엔 여행 말고 좀 더 오래 있어 보고 싶어. 파비안도 동의했어요. 나도.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 여기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인천공항 탑승구에서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들이었어요. 모두 밝고 만족스러운 얼굴이었거든요. 레아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이 여행 때문에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 율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세상이 진짜 넓구나 싶었어. 우리가 모르는 멋진 곳들이 정말 많겠구나. 비행기 탑승 전 마르쿠스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어요. 한국 일주일. 인생 여행이었다. 편견 버리고 와서 다행이라고 썼죠.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데? 한국 진짜 좋아. 나도 가고 싶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친구들과 약속했어요. 꼭 다시 한국에 오자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국을 추천해 주자고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슈미트 선생님께 정말 감사해야겠어. 한국으로 수학여행 보내주신 거. 파비안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왜 아시아냐고 투덜거렸는데 지금 생각하니
최고의 선택이었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우리는 모두 감동받았어요. 이제 바젤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